안녕하세요, 하이드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을사년 4월부터 5월까지 경진월에 해당하는 천간별 운세의 흐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중에 용어나 개념이 어렵게 느껴진다면 이전에 올려드린 영상들 참고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천간별 운세 보는 법을 물어보시는 분들이 종종 계신데 제 지난 영상 중에서 만세력 보는 법과 월운 보는 법 컨텐츠가 있으니까 먼저 보고 오시면 좋습니다. 만세력 생년월일에 태어난 시간을 입력하신 후에 천간 4글자, 지지 4글자 이렇게 8글자가 나오죠. 사회적인 나의 모습, 보통 직업적인 측면인데 월의 아래에 있는 월지 중심으로 보시면 되고, 개인적인 영역이나 사적인 모습은 일의 위에 있는 일간을 중심으로 보시면 됩니다. 사실은 일지나 년지까지 활용해서 보는 여러 가지 방법들은 있는데 초보자분들이 이렇게 천간 하나를 가지고 여러 가지로 적용해서 보기엔 조금 어려우실 수가 있어요. 이 정도만 살펴보셔도 한두 달 동안 활용하기에는 충분한 정보일 겁니다. 간혹 팔자에서 여러 글자가 혼잡한 경우에는 두세 가지를 겸해서 봐야 하는데 대체로 월지의 지장간이 천간에 나와 있는 글자를 우선해서 보시면 됩니다. 만약 아무 글자도 나와 있지 않으면 이 월지 자체를 보시면 되는데 지장간에 오행이 섞여 있는 경우에는 이 절기 중심으로 날짜를 나눠 보시면 돼요. 그럼 예를 들자면은 인월이라고 치면은 기본적으로 간목이 훨씬 더 강하잖아요. 근데 이제 묘월 같은 경우는 간목도 있고 을목도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내가 절기를 절반으로 나눴을 때 어떤 지점에 더 많이 있는가를 놓고 보시면 되고 투간이 됐으면 투간 된걸 우선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삼합이 된다든지 뭐 복합적으로 겸해서 봐야 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걸 케이스를 다 나누기에는 복잡해지니까 요 정도 틀 안에서 보시면은 충분할 것 같아요. 제가 을사년 들어오기 전부터 변동성과 혼란이 클 거라고 계속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흐름이 4월 기점으로 훨씬 구체화되고 강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 전체 운세에서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인용되는 걸 중심으로 정치 구도가 급격히 변화가 될 거다. 그리고 대선을 둘러싼 흐름 같은 것들에 대한 걸 짚어드렸었고, 외부적으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을 중심으로 4월 초에 강한 어떤 정책적인 변동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건들이 일종의 방아쇠가 되어서 일사년 전반, 즉 고난의 행군이라고 제가 표현을 했었던 광야의 흐름이 이제 현실로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들 제가 처음에 광야라고 얘기했더니 헛소리 하지 마라. 일사년은 잘 될 거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이제 약간 조금 와닿으실 겁니다. 이게 농담이 아니다. 그래서 예상보다 더 빠르고 강하게 흐름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제는 막연한 불안이 아니라 정확한 전략과 포지션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물론 저희는 이미 상반기 전체 월별 운세를 통해서 전반적인 맥락을 미리 정리해 두었기 때문에 그 틀 안에서 내 자리를 지키고 방향만 조금 조정을 하면 된다. 나만 뻘짓을 안 하면 된다. 이번 영상에서는 경진월의 전체 흐름보다도 각 천간별로 어떤 전략과 입장을 취해야 하는지 보다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포인트만 뽑아서 짧고 임팩트 있게 전달해 드릴게요. 자, 먼저 간목부터 보겠습니다. 월지가 임목이나 묘목이신 분들도 같이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난달 간목은 더 이상 누군가한테 보호받는 위치에 머무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나만 챙기면 되는 입장에서 이제는 내가 누군가를 챙겨야 하는 자리로 넘어가야 했던 시기였죠. 수동적으로 상황을 지켜보는 게 아니라 직접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고 결과가 조금 따라주지 않더라도 주도적인 태도를 요구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번 달에 괜히 내가 나섰나 싶은 해프닝이 생기기도 했을 겁니다. 큰 문제는 없었겠지만 사주에서 금기운이나 수기운이 강한 분들은 무리하게 역량을 펼치려고 하기보다는 타이밍을 기다리라는 조언을 드렸어요. 전반적으로 겉으로 보여주기보다는 내실 있는 변화에 집중을 해야 하기 때문에 쓸데없는 소비나 감정 낭비 같은 소모적인 상태에서 벗어나야 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번 달 간목은 사람으로 치면 이제 막 2차 성징을 시작한 시점이죠. 몸과 마음도 완전히 크지 못하고 어중간해서 혼란스러움이 있고 자칫 예민해질 수도 있는 시기입니다. 심하면 일종의 강박 같은 증상이 생겨가지고 그런 어떤 형태들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간목의 입장에서 보면 을사년을 만나서 혼자만 잘하지 말고 주변과 어우러져서 커다랗게 숲을 이루라고 해서 일을 막 벌리고 있었는데 이왕 만들 거 깔끔하게 하라는 미션까지도 떨어진 것과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짐도 떠 안아야 되고 그걸 잘 해내기까지 해야 되고 깔끔하게도 해야 되는 그런 정도의 느낌.
단순히 주도하고 실행하는 역할에 그쳤다면 이번 달은 내가 이끌어야 되고 조율까지 해야 하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간목 입장에서는 이거를 내가 어디까지 해야 되나라는 고민이 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여기까지 잘 버텨왔고 상반기 기준으로는 1차 생존은 통과했다고 보셔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부터가 진짜 나를 증명해야 되는 시기인 거고 그 시작이 바로 이번 경진월이라고 보시면 돼요. 리더십을 발휘할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에 내 사주구조가 잘 갖춰져 있다면 이걸 계기로 해서 뭐 발탁된다든지 주목받는 자리로 갈 수도 있습니다. 승진을 말할 수도 있지만 이건 이제 개인의 사주를 봐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확정적으로 뭘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아무튼 내가 조금 더 주도권을 잡을 수는 있는 형태가 되었다. 그리고 간목이 경금을 만나 재생살이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올인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간목은 기본적으로 전투력이 대단히 높아요. 기본적으로 예민하고 사실은 쫄아있는 상태에 가까운 건데 내가 좀 감각이 열려있는 상태다. 이런저런 모든 정보들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 정도의 전투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전투력이라고 하면 막 싸울 것 같고 하는데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주의해야 할 건 이 시기의 간목은 너무 자기 색깔을 드러내려는 욕심을 부리면 안 된다는 점이에요. 그래서 경진이라는 건 간목이 을목을 아우르며 가야 되는 시기입니다. 즉 돋보이는 존재가 아니라 유연한 조율자가 되어야 한다는 뜻이죠. 나 혼자 빛나는 것보다 내 편을 늘리는 전략이 필요하다. 내 역량을 만드는데 굳이 에너지를 쓰기보다는 내가 함께할 핵심적인 사람들과의 관계에만 집중하는 게 좋습니다. 내부적으로 보면 가족과의 말다툼 같은 것들은 일어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바쁘게 외부적인 환경에서 일들이 몰아치다 보니까 가까운 사람들과의 마찰 같은 것들은 기본적으로 발생한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신경을 좀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번 달에 특히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급하게 진행하는 것들, 속도가 좀 빠른 것들은 번복되거나 다시 수정해야 할 일들이 생길 가능성이 대단히 높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 충분히 논의하고 결정을 하셔야 됩니다. 같은 맥락에서 약속이라든지 일정이라든지 하는 것들은 외부 변수가 발생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항상 여유롭게 스케줄을 잡아야 되고 변동 가능성을 열어둬야 됩니다. 월말로 갈수록 간목이 정신적인 여유는 조금 회복이 되겠지만 육체적인 피로감은 여전히 이어지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체력적인 안배 같은 걸 좀 해주시는 게 좋기는 한데 물론 그게 쉽지는 않을 겁니다. 이번 달은 성장 이후의 첫 검증 구간이에요. 내가 진짜 살아남을 사람인지 아니면 반짝하고 끝날 사람인지를 스스로 증명해 보여야 하는 시기입니다. 잘 버텨온 만큼 한 번 더 숨 참고 러브 다이브를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을목입니다. 월지가 묘목이나 진토인 분들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지난달 을목은 뭔가 막연하게 버티던 시기에서 이제는 내가 직접 뭔가 해야겠다라는 압박이 좀 더 강해졌을 수가 있어요. 무인월을 지나면서 마음이 조급해졌다가 기묘월로 들어서부터는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다라는 무기력함이 밀려왔던 분들도 계실 거고 이럴 때는 왜 이렇게까지 버텨야 되냐 싶은 마음이 종종 치고 올라올 텐데 적절한 휴식을 통해서 부정적인 감정을 덜어내는 형태가 필요했습니다. 항상 을목한테는 사람이든 일이든 정 때문에 유지해왔던 관계들은 내 에너지를 훨씬 더 소모시키기 마련입니다. 지난달까지 을목은 사주에 따라서는 좀 많이 힘들었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좀 절여진 상태예요. 뭘 해보려고 마음먹어도 딱히 풀리는 것도 없고 차라리 가만히 있는 게 낫나 싶다가도 또 내가 이렇게까지 참고 버텨야 하나 하는 회의감도 들었을 거고요. 뭐 그렇게 바쁘지 않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바쁜 느낌 같은 게 무슨 의미인지 아시죠? 을목들은 이 멘탈에 문제가 생기면 바로 몸에 문제가 생기는 예민한 글자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증상 같은 것들이 나타났을 수도 있고 근데 중요한 건 지난달까지는 을목으로서 뭐 할 수 있는 건 사실 다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을목으로서는 더 이상 버틸 수가 없게 된 것이기 때문에 포기할 거냐 변화를 도모할 거냐 하는 갈림길에서 방향을 결정해야 되는 시점이 오기는 한 거예요. 보통 많은 분들이 포기 쪽에 기울겠지만 을목은 끈기가 가장 강한 글자 중에 하나입니다. 지난달까지는 을목이 조금 끌려가는 느낌이 있었다면 이번 달을 기점으로 변화를 통해서 제 자리를 찾으려고 노력을 다시 할 거예요. 그래서 경진이라는 글자를 을목 입장에서 보면 정관과 정제라는 어떤 재생관이 작용되는 운입니다. 재생관이 된다는 뜻은 아닌데
이제 재생관이라는 것은 재성이 관을 만나서 관이 재생관으로서 우뚝 서서 어떤 제도를 바르게 만드는 이러한 형태가 되는 거죠. 근데 이거는 한마디로 얘기를 하면은 내가 책임을 다 했을 때 그것을 권리를 주겠다. 다만 그 권리는 미래에 돌아올 권리를 주겠다라는 건가? 사실은 안 주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관세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별로 의미 없을 수도 있는데 이제 비유를 하자면 이제 막 사회에 발을 디딘 초년생 같은 시기이기는 한 겁니다. 그래서 경험도 없고 실수도 많고 손해보는 일도 생기겠지만 이 과정을 통해서 결국은 내가 나아질 거다. 내 세계를 더 넓혀주는 자양분이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갑목이 급하게 튀어 올라가는 딱 1차원적인 성장이라고 치면 을목은 느리지만 꾸준하게 자라나는 성장을 해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투자로 치면 분산 투자라는 거죠. 갑목이라는 것은 내가 딱 판단해서 투입을 하라는 거고. 그래서 그동안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던 을목이라고 치면은 그게 다 검증의 시간을 거친 과정이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견디셨다라고 치면은 이제부터는 내가 자리를 잡을 수 있는 것들은 오고 있다. 그런 걸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는 단순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커갈 것이냐에 대한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여기서 또 포인트가 있는데 현재 환경이 만약에 안정적인 을목이 있을 거잖아요. 지금 뭐 딱히 문제는 없다. 안정적이다. 라고 해도 피곤하긴 할 겁니다. 아무튼 이번 달에 업무의 범위나 역할이 확장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오히려 내가 먼저 이런 것들을 해보겠다라고 변화를 좀 주도해야 되는 입장이 되기는 해요. 왜냐면 을목 같은 경우 이걸 좀 더 시간을 끌고 기다리면 내가 주도권을 빼앗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리 선점을 해라라는 겁니다. 이거는 내가 현재 조건이 괜찮았을 때. 근데 반대로 을목 중에서 또 환경이 되게 불안정해서 내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을목도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이번 달이나 다음 달 정도, 늦어져도 한 그 다음 달 정도니까 한 3개월 정도 범위 안에 있는데 이쯤에는 변화에 대한 큰 결정을 내려야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지금 하는 일이 너무 불안정하거나 미래가 전혀 보이지 않는다라고 치면은 차라리 이럴 거면 내가 불속으로 그냥 뛰어들고 말지 하는 어떤 상황이 될 수도 있는 그 정도 각오를 해야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또 뭐 마찬가지로 이 경진월에 뭐 하려고 하는데 할까요 말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분들은 목생화가 되면 내 뛰어들어라. 적극적으로 변화에 동참해라. 회사를 바꿔도 되고 업종을 바꿔도 되고 시행착오를 감수해도 되고 모험을 할 수 있는데 생각보다 목생화 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을목이 목생화가 잘 되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면 해도 거의 대부분 목다화식 되거나 뭐 이런 형태가 더 많아요. 그래서 을목이라는 글자가 습기를 머금고 있기 때문에 올인하거나 단판에 이렇게 승부를 보는 게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사주에서 화의 기운이 충분히 이렇게 목생화가 이루어지지 못하면 실행력이 부족하거나 준비가 덜 돼 있거나 커리어가 부족하거나 아니면 뭐 변화를 감당할 체력이 내가 지금 안 돼서 지금 상황이 안 돼서 뭔가를 못하는 이런 형태. 그러니까 변화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분들이면 내가 그러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가 체크를 하고 만약에 어느 정도 돼 있다 싶으면 좀 부족해도 용기를 내서 한 발 나가보는 게 나쁜 전략은 아닌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있는데 을목한테 경진이라는 운 자체가 관계에서 의존을 줄이고 혼자 설 수 있는 기반을 좀 만들어야 되는 시기예요. 그래서 주변 사람을 눈치 본다든지 뭐 하지 말고 지금 이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좀 주도적으로 나서서 할 수 있는지를 좀 바라보고 움직이는 태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뭐 이직이나 뭐 진로 고민 같은 걸 하시는 분들도 진짜 많을 텐데 내가 좋아서 뭐 해보겠다 아니면 이게 좀 짜증나서 해보겠다 이런 것들은 다 의미가 없고 미래에 이 커리어가 나한테 필요하다 라는 걸 생각하고 그냥 결정을 하시면 될 것 같다. 왜냐면 미래에 나한테 올 권리이기 때문에 지금 내 감정이나 좋다 나쁘다라는 판단은 그때 가면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뭐 정 때문에 해왔었던 일, 아니면 누구 사람 때문에 해왔었던 어떤 관계, 뭐 이런 것들은 다 뭐 이제 쓰잘데기 없고 내려놓을 때가 됐다. 사실 을목 입장에서는 하기로 했었는데 안 하겠다라고 선언하기 정말 좋은 시기, 약속을 어겨라 라고 하기 좋은 시기입니다. 상처를 줘라, 배신을 해라 라는 말도 되긴 하는데 뭐 그건 상황에 따라 좀 다르다 보니까 을목은 을사년내에 쉽게 어차피 뭐 죽지 않는다. 오히려 을목은 을사라는 이 조합 안에서 스스로를 갈고 닦을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를 얻게 되는 셈이에요. 그래서 뭐 좋던 안 좋던 간에 결과적으로는 나쁘지 않다. 다만 이번 달이 정신적으로는 버겁게 느껴질 거고 을목은 정신적으로 버거우면 육체에는 무조건 문제가 생긴다.
그래서 경진월에 좀 빡빡한 부분들도 그래도 월 초보다는 월 말이 좀 더 나아요. 물론 뭐 신사가 좋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래도 뭐 이런 뭐 경진만 놓고 보면 나쁘지 않고 육체적인 피로 같은 것들은 뭐 좀 이어져서 계속 나갈 수는 있는데 건강 관리 역시 좀 잘 챙기셔야 되고 지금 뭐 제가 공통적으로 항상 드리는 말씀 내 자리를 좀 잘 지켜보고 페이스 유지를 하셔야 됩니다. 하지만 내가 이게 마음에 들지 않고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끼면은 과감하게 승부수를 던질 만한 타이밍은 어차피 이 3개월 동안은 왔기 때문에 그런 판단들을 섬세하게 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병화입니다. 월지가 4화나 5화인 분들도 병화를 함께 보시면 됩니다. 이번 봄의 병화는 한마디로 준비는 안 됐는데 당장 뛰어들어야 하는 상황에 놓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병화라는 게 원래 장기적인 흐름을 보고 움직이는 스타일인데 을사년은 반대로 단기 성과 아니면 준비되지 않은 걸 갑자기 해야 되는 이런 압박이 들어오는 흐름이라서 느닷없이 실전에 투입되는 느낌이 강한 것이 병화입니다. 문제는 내가 그걸 안 하더라도 누군가는 어차피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특히 3, 4월 같은 경우 상사나 윗사람이 뭐 제대로 된 계획이나 그림이나 이런 거 없이 그냥 해봐 이렇게 해서 던지는 케이스들이 되게 많고 책임은 지지 않으면서 판단을 강요하게 되는 일들도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그림에 내가 놓여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때 내가 병화가 소극적으로 대처를 할 수 있냐? 대처가 불가능하죠. 일사년이기 때문에 내가 뭔가 그런 것들을 좀 방어적으로 얘기하거나 하면 더 악순환이 오니까 어차피 해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같은 부류로 묶여가지고 더 세게 욕을 먹을 것이냐, 어차피 할 거면은 그냥 짜증난다 할 것이냐, 그냥 한 게 낫다. 그래서 이 시기만큼은 내가 정확하게 처리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확실하게 하고, 다만 어느 정도 부담될 수 있는 부분까지는 선을 그었으면 좋겠는데, 사실 선 긋기는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서 좀 혼란스러운 상황이 올 것 같지만, 그 혼란을 그냥 받아들여라. 그러니까 그냥 해라.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선택지가 애초에 완벽하지가 않다. 눈앞에 해야 될 일들은 어차피 해야 된다. 일정을 맞추거나 수치를 맞추거나 성과를 맞추거나 정량적인 목표 같은 것들을 그래도 되도록이면 정확하게 정해두고 움직이는 게 좋기는 할 텐데 뭐 그런 것들이 내 의지대로 쉽게 되지 않으니까 어느 정도 감정 소모가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괜히 감정 소모가 생길 때 다른 사람에 대한 원망, 왜 저 사람이 나한테 뭔가 무책임하게 일을 주는가, 왜 나한테만 이런 일들이 발생하는가, 왜 내가 뭔가를 진행할 때 도움이 안 되는가, 뭐 이런 생각들을 굳이 계속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제 경진월이 진행되면서 병화들은 자기가 주도적으로 추진해 왔었던 어떤 목표 같은 것들이 더 명확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병화는 이 을사에 내가 이것은 이해해야지라고 마음 먹었었던 게 다 있다라는 거예요. 보통 병화들은 그런 포인트들이 명확하게 있어요. 올해 내가 이런 것들은 해야지 하는 것들이 다른 사람들은 좀 불명확할 수 있고 혼돈스러운 상황일 수 있는데 병화의 니즈라는 건 굉장히 명확합니다. 을사년은 그냥 목생화만 하면 돼요. 저 목생화 하나가 그냥 목표인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이 병화한테는 중요한 전환점이 됩니다. 왜냐면 이번 달 다음부터 이제 화운이 오죠. 사주적으로 보면 을사년이라는 어떤 뿌리가 강하게 생긴 상태에서 식신이 편제를 생하는 움직임으로 가고 있죠. 이거를 근황 식신생 편제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미래의 계획을 염두에 둔 포석을 두는 시기. 근데 그 포석이라는 게 목표를 세웠다는 게 아니라 이건 거의 결정한다에 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막연한 목표 같은 거라고 볼 수는 없어요. 병화라는 것은. 그래서 이게 뭐 만약에 병화가 고민을 하고 있다면은 단순히 할까 말까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실행할 건데 어떻게 할 것이냐, 실행하긴 할 건데 방향은 이게 맞냐, 이런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판단을 요구를 받는 시점에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병화라는 것은 원래 속전속결도 뭐 잘하긴 하지만 자기 성향상은 그래도 짜임새 있게 계획을 좀 세우고 좀 신중하게 비교적이면 많은 것들을 염두에 놓고 하는 스타일인데 경진월에 들어서고부터는 당장 실적을 보여줘야 된다는 것처럼 외부적인 압박도 강해지고 자기를 좀 그런 코너로 몰아가는 형태의 모습이 돼요. 그래서 겉으로는 병화가 뭐 준비가 다 된 것처럼 보여도 막상 실행에 들어가려고 하면은 자기가 느끼기에는 뭔가 부족한 것처럼 생각이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병화가 생각하기에는 충분히 고려되거나 계획되거나 하지 않은 어떤 빈틈들이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이걸 실행을 해야 되는가 정도의 지점인 거죠.
그 상황에서 경진어를 어떻게 써야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는 실행력은 필요하다. 하지만 무조건 빠르게 움직일 필요는 없다. 사주의 토나 금의 기운이 좀 약한 분들이라고 치면 경진월에 토금이 왔으니까 강해진다라는 게 아니라, 토금이 약했는데 토금이 왔다라는 건 뭐냐면 내가 지금 당장 써야 될 자원이 부족한 상태다 라는 뜻이에요. 채워지지 않아요. 그래서 생각보다 진행 속도가 좀 안 나고 외부의 도움 같은 것들이 생각만큼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리소스 안에서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그러니까 뭐 투자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가 물타기 같은 걸 하면 지금 물타기를 해서는 안 되는 시점인 거죠. 왜냐면 한 번 물 탔는데 그 다음에 바닥에 또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접근을 해서 보셔야 되고요. 병화는 이번 달 식신이 강해지면서 내가 잘하던 것, 지속적으로 해오던 일에 대해서는 그래도 입지는 구축이 되는 형태가 돼요. 그러니까 잘 된다는 건 아니라 명확해지는 포인트들은 분명히 있긴 있어요. 그래서 완전히 새로운 걸 시작하기보다는 기존의 강점들을 살려가면서 내 자리를 지켜가면서 조금 확장하는 형태 정도로 포지셔닝을 하는 게 좋아요. 그리고 두 번째는 혼자서 다 하려고 할 필요가 없다. 어쨌든 근황하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혼자 다 결정하고 하려고 하는 경향성이 있어요. 만약에 물어본다고 하더라도 답정너처럼 정해놓고 물어볼 가능성이 커요. 병화는 아니라고 부정하겠지만 남들은 그렇게 느낄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에 경진월에는 식신생편제를 하기 때문에 내가 성과를 나눠야 돼요. 그 다음에 인정을 받는 것도 나누고, 사실은 저게 팀워크를 구축해서 이뤄라 라는 의미인 거고, 그렇게 해야 더 크게 간다라는 뜻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그런 논의라든지 어떤 뭐 팀워크라든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움직이는 게 좋고, 사주에서 토가 없다면 내 주변에 나보다 나은 사람이 없다라는 뜻이거든요. 결국은 내가 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아마 그런 분들이 혼자서 해내려고 고군분투할 가능성이 되게 높은데, 내 성에는 안 차고 뭔가 다들 좀 답답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움을 요청하고 역할도 나누고 좀 얘기를 해봐라. 답답하지만 말귀를 못 알아듣는 것 같지만 말도 걸고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해야 된다. 기본적으로 이게 풀어가는 방식을 그런 식으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하게 병화가 몸을 낮춰서 겸손해지라는 게 아니라 전략적으로 그런 사람들을 좀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스케일 조절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계획을 세울 때 내가 처음에 세웠었던 것보다는 규모가 커질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기로 했으면 그것보다 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든지 시간이 많이 들어갈 거예요. 체력적인 소모도 더 커질 거예요. 그게 뭐가 됐든지 간에 스케일이 커질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래서 시작하기 전에 이런 것들이 커질 거라는 리스크 대비 플랜을 짜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여기까지 해야지 하는 선 같은 걸 좀 정해줄 필요가 있고, 뭐 전반적으로 나쁠 게 별로 없어요. 왜냐면은 병화가 목생화가 되는 지점에 이제 출발선에 왔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이번 달을 계기로 해서 사회적인 위치가 아무튼 한 단계는 상승할 수 있을 운입니다. 그래서 이 사주에 따라서는 그 기간이 이룰 수 있는 기간이 짧을 수도 있고 좀 뭐 오랫동안 길게 가져갈 수도 있는데, 이게 진짜 예컨대 승진하거나 승급하거나 직책이 변경되거나 아니면은 내 역할이나 이런 것들이 좀 표면적으로 타이틀이 좀 커지거나 하는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나쁠 게 별로 없고, 보통은 외부에서 봤을 때 얘가 이제는 어른이 됐다, 얘가 이제는 그런 자리를 맡아도 될 만한 사람이 됐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정을 받는 포인트가 분명히 생겨요. 그래서 불리한 포지션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이런 중요한 지점에 내가 실수를 하면 이 운을 통해서 병화를 검증해 봤더니 아, 얘는 아직 안 되겠더라라는 판단이 돼버릴 수 있잖아요. 내가 실수를 하면 그 평가가 전락이 돼버리면 이 평가가 오래 가거든요. 그래서 병화는 지금 자기가 생각하는 것보다 스케일이 커지거나 할 수 있기 때문에 그것보다는 더 단단하고 정교하게 계획을 세우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 좋고, 예를 들어서 팀장으로 올라갈 기회가 있었다라고 치면은 그냥 단순하게 내가 이번에 할 차례니까 해야지라든지, 아니면 뭐 내 동기들이 했으니까 이런 개념이 아니라, 나는 그러면 이 조직을 꾸려나갈 때 어떤 방식으로 성과를 내고 어떤 걸 기대하는지에 대한 거 명확하게 가져가야 되는 거고, 그런 제안이 오거나 얘기를 할 때 되게 구체적으로 나의 비전을, 로드맵을 얘기해야 되니까 사전에 그런 구체적인 시뮬레이션을 좀 제시를 할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막상 그 자리가 맡겨지거나 프로젝트가 맡겨지면 그 규모가 생각보다 커지거나 급박하게 진행이 될 거예요.
본인의 자원이 부족한 상태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경진월을 기점으로 을사년에 일어날 일들로 인해서 결국은 본인의 자리를 잘 찾게 될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을사년의 봄 구간 동안 병화는 좀 소모적이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남들에 비하면 할만하다. 그래서 뭐 지금만 잘 버티면 5월부터는 주도권이 확실해지니까 점점 이번 달에 뭐 성급하게 뭐 결정해봤자 어차피 이것저것 따져야 될 게 많으니까 이왕이면 초기 지점에서 꼼꼼하게 계획을 짜고 검증하는 거에 좀 공을 많이 들이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투자하고 미리 계획하고 계약서 쓰고 좀 뭔가 약속하고 아니면 뭐 미리 선점하고 이런 것들 내가 뭔가를 하기에 자본과 시간 계획의 초기 단계에 있다라는 걸 생각하고 움직이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정화입니다. 월지가 오화나 미토이신 분들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지난달 정화는 에너지 자체가 저조한 상태였어요. 새해를 맞이한 기세로 무언가를 몰아붙이기에는 정화의 어떤 컨디션이 받쳐주지 않기 때문에 의욕만큼 성과를 내기가 어려웠습니다. 저 컨디션이라는 것은 꼭 건강 문제가 아니더라도 자기가 그걸 할 수 있는 상태 자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게 뭐 조직일 수도 있고. 근데 이제 특히 올해 봄은 조급하게 움직이기보다는 방향과 속도의 균형을 잡는 게 핵심이에요. 초반 구간이기 때문에 실수를 해서는 곤란하고 눈에 잘 보이지 않는 사소한 흠이 예상보다도 큰 문제로 연결될 수 있는 점을 주의해야 했습니다. 이번 경진월은 정화한테는 조금 더 압박감이 있는 구간이에요. 외부적으로는 뭔가 해보자, 할 수 있다, 뭐 이런 분위기를 자꾸 나한테 강제로 뭐 조성을 하겠지만, 정화한테는 아직 안정적인 기반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 흐름을 따라가기에는 정화 입장에서는 대단히 부담이 된다. 그래서 경진이라는 글자는 육신적으로 보면은 겁재, 상관, 생재 하는 구간이죠. 상관이 정제를 생하는 어떤 형태적인 건데, 이건 쉽게 말하면 내가 결과를 내기 위해 무언가를 끊임없이 시도하고 실행해야 되는 시기인데 내가 노력한 만큼의 보상이 나한테 돌아오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암시합니다. 그래서 정화는 이번 달 무언가를 내가 더 벌리고 하려고 하기보다는 이 불필요한데 나가는 것들을 어떻게 줄일까, 어떻게 내 에너지를 아끼면서 조금씩 쓸까에 집중을 하셔야 돼요. 일이 막 전개가 되지 않습니다. 이런 시기에는 시간, 돈, 감정 같은 자원이 그냥 유출이 그냥 돼요. 자기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빠른 속도로. 그래서 일을 한다라고 치면 누군가를 도와줬는데 낸 순수한 의도로 그냥 했었던 건데 내가 그것에 대한 어떤 연대 책임을 져야 된다라든지 막 투자를 한다라고 치면 이건 그냥 무조건 돈이 더 많이 태워질 수밖에 없는 형태이기 때문에 정말 성급하면 안 되는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팀 프로젝트를 꾸리거나 누군가를 고용해서 일할 어떤 계획이 있다라고 치면은 예산 초과는 당연하고 일정이 어긋나는 것도 당연하고 결과물이 마음처럼 나오지 않을 것도 사실은 예견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신경을 좀 써야 되고 꼭 그 사이사이에 있을 만한 돈 나갈 수 있는 포인트들은 다 문제가 될 수 있어요. 법적인 문제, 아마 뭐 범칙금 나갈 문제, 아니면 내가 무슨 뭐 신호 위반 딱지 나올 문제, 라이센스나 저작권 같은 걸 미리 확보하지 않아서 나가는 비용이라든지 이런 그러니까 케이스를 다 그런 방식으로 확장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꼭 돈 문제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감정적인 기대를 했는데 기대에 못 미치다. 정서적으로 내가 이거를 신경 썼는데 그것에 대해서 돌아오지 않다. 내가 어떤 것을 주는 관계에서 그만큼 돌아오지 않는다. 내가 이만큼 너에게 애정을 베풀었는데 너한테 돌아오는 것은 센 관세뿐. 나는 미국을 동맹이라고 생각했는데 미국은 나한테 관세를 싸대기를 때리는 그런 상황. 왜 돌아오는 게 없지 하는 허탈함 생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런 실수가 정화한테는 운이 없다. 이런 느낌이 아니라 제가 아까 그 컨디션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그걸 할 수 있는 상황 같은 게 아닌데 뭔가가 빠그러지거나 하는 부분들이 괜한 자책이나 자존감 하락으로 이어지기가 쉬울 수밖에는 없어요. 정화는 기본적으로 자기에 대한 기준이 높은 글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스스로를 몰아붙이는 경향이 기본적으로 있어요. 정화가 있기만 해도 하지만 지금은 그런 식의 자책 자체가 필요가 없는 게 그냥 컨디션이 안 되는 것일 뿐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타이밍이 아닌 건데 지금은 그러니까 내가 조금 피해야 되는 타이밍이구나 정도로 판단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히 4월 중순부터 말까지는 내가 의도하지 않은 손실들이에요, 이거는. 내가 계획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금전 거래, 투자, 뭐 계약 아니면 어떤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어떤 일의 업무에 개입하고 책임지는 이런 종류의 것들에서는 빠지는 형태가 더 좋다. 괜찮아 보이는 아이템 같은 것들로 뭐 사업을 하고 싶다, 뭐 이런 것들 뭐 안 되고, 뭐 어떤 회사를 확장하고 가게를 뭐 하고 뭐 이사를 갑자기 가고 뭐 이런 종류의 것들, 그냥 타 변화로 뭔가를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종류의 것들은 그냥 아예 그냥 지우고 시작하는 게 저는 낫고, 이직 같은 것들도 저는 굳이예요. 이 구간 안에서 나한테 뭔가 들어오는 제안이나 이런 것들도 사실은 그렇게 유리하지 않을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런 관점을 생각해야 되고, 이거를 운이 나쁘다라고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어떤 사람들마다 나한테 유리한 타이밍이 있고 타이밍이 아닌 게 있는데, 지금은 타이밍이 아니다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도만 해도 그냥 된다, 이 정도만 해서 넘어가자, 내가 책임질 수 있는 선까지만 하고 뭔가를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말자. 그래서 뭔가 태도 자체를 좀 더 유연하고 실리를 챙기는 쪽으로 가셔야 돼요. 그래서 목적 달성이 어려운 시기는 진짜 애를 써도 잘 안 될 가능성이 높고, 애를 썼지만 오히려 역효과가 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내가 밤새서 막 뭔가를 했지만 실제로는 그게 마이너스였고, 이러면 되게 데미지가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 근데 만약에 자기가 사회적인 어떤 포지션상 어쩔 수 없이 해야만 한다라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내가 직접 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결정이나 의견을 따랐기 때문에 하겠다, 그러니까 권한은 저기 있었는데 난 시키는 대로 했다 정도로 발뺌 포지션으로 나한테 올 리스크를 그냥 떠넘기는 형태가 돼야 되는 게 맞아요. 그래서 포지셔닝을 그런 방식으로 하셔야 되고, 그래서 대전략을 그냥 한마디로 쉽게 말씀드리면, 내가 얻으려고 할 필요가 없고 그냥 빼앗기지 않기만 하면 된다. 조금 덧붙이는 부분은, 정화가 뭔가를 할 때 내 의도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이게 내가 뒤처질 수도 있다라는 어떤 착각을 할 가능성이 굉장히 큰데, 이 구간만 넘어가면 되거든요, 정화는. 그래서 뭐 이 경진월에 그렇게 굳이 애를 쓸 필요가 별로 없기 때문에 뭔가를 할 필요는 없다. 본인이 뭔가 그렇게 애를 쓰지 않아도 될 일은 자연스럽게 될 것이다. 미리 걱정하거나 뭐 마음 졸이거나 할 필요가 전혀 없다. 다음은 무토입니다. 월지가 진토나 술토이신 분들도 함께 해보시면 좋습니다. 무토는 지난달부터 본격적으로 몸을 일으켜야 되는 시기였어요. 무인월까지는 흐름을 살펴보면서 기회를 포착해왔던 시기였다면, 김요월부터는 그 기회를 실제로 구체화하고 단단하게 키워나가야 하는 운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변화의 속도가 빨라서 집중력을 잃기가 쉬운 지점이에요. 올해는 갑진년처럼 대응에 급급한 시기가 아니라 뚜렷한 방향성이 생기는 해이기 때문에, 무토 입장에서는 무엇을 할지보다 어떻게 할지가 더 중요해졌어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벌리는 것보다는 이미 해왔던 것들 중에 좀 부족했던 부분, 애매했던 결과들을 다시 정비하고 업그레이드 하는 작업이 더 큰 효과를 줄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난달은 일이나 업무 쪽에서는 몰입도가 조금 높아졌겠지만 내 개인의 삶이 뒷전으로 밀렸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성과는 생기더라도 피곤하다 혹은 몸이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 같은 게 들었을 수가 있는데, 이번 시즌은 실제로 건강 이상 징후가 생기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몸에서 오는 작은 신호라든지 이런 것들 넘기지 말고 체크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무토에게는 이번 을사년이 그동안 준비해온 것들을 성과로 연결 지을 수 있는 첫 해이기 때문에, 초반부터 이런 어떤 피로가 누적되거나 데미지를 입는 것은 곤란해요. 이제 경진월의 무토라는 것은 내가 미래에 살아남을 수 있는지에 대한 검증을 하는 시기입니다. 그 검증이라는 것은 나에 대한 기대치가 있다라는 말이기도 해요. 무토에게 진토라는 것은 나와 같은 오행의 세력이 생기면서 토생금으로서 금의 기운을 끌어올리는 모습이죠. 진토는 같은 토이긴 하지만 나를 더 강하고 튼튼하게 만들어 준다기보다는 의심을 통해서 검증하고 그 과정을 통해 시야를 넓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실행력은 조금 낮지만 생각을 깊게 할 수 있도록 만드는 성분이에요. 진토라는 것은 목생화를 이끌어가는 글자인데, 경금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목생화 이후에 올 화생토와 토생금에 대한 주제가 중요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지금 나의 환경에서는 이제 막 룰을 만들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과정에 있는데, 모토는 향후에 그 시스템 속에 살아갈 사람들과 성과와 같은 큰 그림까지 고민을 하는 단계인 거죠.
다만 현재보다는 미래에 나의 신경이 쏠려 있으니까 지금 눈앞에 있는 것들은 그저 과정에 불과한, 어떻게 보면 번거로운 일들처럼 느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지금 어떤 걸 하고 싶다라는 개념보다는 이걸 왜 해야 될까? 나중에 이게 필요할까 하는 의심과 적합성을 끊임없이 머리로 검증하게끔 만듭니다. 그러니까 모토가 예민하게 보일 거예요. 주변에서 보기에는 자꾸 뭔가 불만이 많고 트집을 잡고 막 어떤 문제 제기를 하고 브레이크를 거는 것처럼 보여서 조금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무토 입장에서는 현재의 문제가 미래에도 연결되는 것처럼 보이는 거라 고민이 많은 상태라는 겁니다. 그래서 취업 준비 중인 분들이라면 뭐 빨리 취업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산업에서 어떤 역할을 맡아서 어떻게 가고 뭐 어떤 회사가, 이런 디테일한 부분들까지 고민을 하게 된다는 것이고, 직장인이라면 선배가 시킨 일이니까 그냥 대충 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어차피 이 업무를 해야 되는 거면 어떻게 해나가는 게 제일 베스트고, 어떤 사람들과 해야 되고, 앞으로는 이걸 어떤 식으로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고 하는 나의 일들과 어떻게 연결이 될지까지 들어가는 거니까, 고민의 뎁스가 들어간다는 건 사람이 예민해질 수밖에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반의 스트레스 지수가 높은 글자가 되겠죠. 이처럼 사회 속에서 몰입하면서 미래에 대한 고민도 하면서 이런 것들 내가 다 감당해야 될 때 흔히 나오는 현상이, 정작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를 관리하지 못하는 것에서 많이 나타나요. 그래서 대체로 개인적인 일이나 일상생활에 구멍이 많이 생기고 무언가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모습, 이거는 만약에 좀 안 좋게 흘러가면 남들에게 의존하는 모습이나 책임을 떠넘기는 것처럼 될 수도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 거가 있다는 걸 내가 인지를 해야 됩니다. 이번 달은 내가 가진 체력이나 자원, 시간 관리에 대한 부분을 제가 계속 말씀드릴 수밖에 없는데, 모토라는 것은 고용량 배터리와 같아서 한 번 힘이 떨어지면 복구하는데 대단히 오래 걸려요. 그러니까 번아웃이 와도 남들은 뭐 며칠 쉰다든지 잠깐 여행 갔다 오면 해결되는데, 모토는 이게 한 번 이게 번아웃이 오면 몇 달을 넘어서 그냥 몇 년씩 걸릴 수도 있을 정도로 이게 데미지가 상당히 큽니다. 한 번 완충하는데도 시간이 걸리고, 물론 완충이 되면 소모되는 데까지 잘 버틸 수 있는 게 그게 장점인데, 이게 한 번 고갈됐을 때 문제가 좀 커요. 그리고 주목해야 될 또 흐름은, 경진월이라는 것은 비견으로 근엄한 식신이 주도한다라는 거예요. 이건 쉽게 말해서 이제까지 해왔던 것들이 표면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그게 이제 과거랑도 이어지는 형태의 것들이 들어오는 건데, 아무튼 쌓아온 내공들은 무토가 적지는 않기 때문에 이게 당장 성과까지는 아니더라도 가시적인 결과로 드러나는 어떤 과정 중에 있기는 한 거죠. 그래서 무토가 지금 시점에 뭐 내가 더 높은 성과를 내야겠다든지 뭘 하면 제대로 해야겠다든지, 이제는 좀 내가 전면에 나서야 된다, 이제는 내 이름을 걸고 뭘 해야 된다, 이건 좀 뭔가 진지하게, 이거는 확실하게 해야 된다, 어떤 뭐 장인 정신일 수도 있고, 뭔가를 좀 뭔가 남기고 싶다라는 어떤 직업의식일 수도 있고 그런 건데, 뭐 이렇게 좀 뎁스가, 고민이 깊어진다는 거랑 같은 맥락인 거예요. 이건 내가 이 지난 과정들을 거쳐서 자연스럽게 이렇게 형성된 것이기 때문에, 뭐 이것을 내가 목표를 이루는데 이런 스탠스가 필요하다면 그냥 그거를 유지해서 나가는 거 나쁜 건 아니에요. 그거는 뭐 고집이라고 볼 수는 없는 거고, 자신만의 노하우라든지 어떤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렇게 자기 뜻대로 진행을 할 때 다른 사람이랑 함께 어쨌든 해야 된다는 거기 때문에, 이걸 뭐 내 뜻이 맞으니까 뭐 적대시한다던가 하는 건 곤란하다는 거예요. 무토한테 경진이라는 것은 단독 질주하지 마라, 함께 러닝 크루로 들어가서 뛰어라, 러닝 팸에 가라, 다 같이 뛰어라, 거기서 인스타도 찍고 뭐 길 막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다른 사람과 함께 해서 하는 것이 나의 성과에는 더 좋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무토가, 내가 만약에 팀원이 무토인 사람이다, 그러면은 내 팀장이 제 역할을 안 한다는 생각 같은 것들이 막 들어가지고, 아 그럴 거면 내가 다 하지, 실무도 하고 보고도 하고 일정도 내가 짜고 뭐 이렇게 해서 하면, 실장이나 대표 같은 상사들은 무토의 영향을 크게 보겠지만, 팀장이나 아니면 팀원들 입장에서는 쟤만 왜 자기만 돋보이기 위해서 저렇게까지 해야 돼? 저게 다 맞는 건가? 막 다 제끼고 막 저렇게 마음대로 하는, 뭐 이게 괜찮은 거야? 이런 반감들이 무조건 생길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나오지 않게끔 해야 됩니다. 현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도 중요한 거고, 팀워크라는 것도 중요한데, 지금은 이 두 가지
토끼를 잘 잡으면서 균형을 유지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그게 장기적인 결과를 결정할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부분을 놓치고 가면 안 되고, 그러니까 전략적인 포인트로 보면 내가 주도하는 건 맞다. 근데 다른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내가 약간 이끄는 정도의 포지션만 되면 된다. 그 정도가 되겠죠. 뭐 거듭 말씀드렸듯이 유연함이 부족해지는 시즌이기 때문에 말이 좀 세게 나갈 수가 있고, 뭐 이유를 좀 캐묻는다든지 조금 말대답이 나온다든지 뭐 이렇게 반사적으로 사람이 좀 이렇게 신경질적으로 나올 수 있는 포인트들이 생길 거라서, 이런 부분을 내가 좀 신경 써서 대응을 하겠다로 생각을 계속 하셔야 그런 실수를 안 하니까, 그런 부분들 좀 염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기토입니다. 월지가 축토나 미토이신 분들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기토는 작년까지는 다소 저평가 받거나 좀 애매한 포지션으로 묶여서 평가절하됐었던 분들이 상당수가 있을 거예요. 근데 올해 을사년부터는 분위기가 좀 다릅니다. 그래서 특히 지금처럼 다들 갈팡질팡하는 시기에는 기토 특유의 적응력을 통해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기회가 자연스럽게 찾아옵니다. 사실 기토는 직접 부딪혀서 배우는 스타일이잖아요. 현장형이에요.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늦더라도 시행착오 속에서 빠르게 보완하고 남들보다 한 발 앞서서 갈 수 있는 타이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기토의 문제라면 스스로에 대한 기준이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 지나치게 높다. 그러니까 이 정도면 잘했지라고 생각을 해서 막 좀 기분이 좋다가도, 아 이건 좀 아직 멀은 것 같아, 나는 아직 안 될 것 같다, 갑자기 자책을 하고 스스로를 또 잘 신뢰하지 못해서 뭔가, 그러니까 이 승자의 습관을 가지고 있지 못해 장기전에 취약합니다. 내가 이 승자 포지션을 오랫동안 쥐지를 못해요. 그래서 투자를 해도 이게 안 잃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고점에서 계속 먹어야 되는데, 아 이거를 오르면 못 버팁니다. 약간 그런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 비판보다는 외부에서 들어오는 인정이라든지 평가를 그냥 온전히 좀 받아들이는 연습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죠. 지난달부터는 이제 변화를 요구하는 기운이 강하게 밀려 들어오고, 기토한테도 그런 역할들이 이제 조금씩 의견들이 나오고 있을 텐데, 기토 입장에서는 뭔가 이제 확 바꾸고 싶은 마음이 좀 강할 수가 있어요. 뭐 그게 단편적으로 나오면 뭐 쇼핑 같은 거를 한다든지 이런 단순한 일들도 있겠지만, 일종의 좀 이미지 변신이라든지 아니면 좀 어떤 업무의 어떤 롤이 바뀐다든지, 그 전반의 과정이 뭐냐면 나의 체급을 높여나가길 희망하는 욕망에서 온다. 그러니까 이게 작게 오면은 뭐 나의 이미지적인 거고, 좀 크게 온다라고 치면 포지셔닝으로 봐야 되거든요. 근데 이런 변화의 에너지가 어쨌든 시작된 것을 단순한 어떤 소비나 감정 해소 같은 것들로 쓰기에는 너무 아까운 거죠. 근데 사회적인 가치를 높이는 방향으로 연결 지어야 효과가 분명해질 거예요. 그런 포인트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이번 경진월에 기토나 뭐 월지 축토나 미토가 있으신 분들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본격적으로 나를 키울 수 있는 어떤 기회와 타이밍 같은 것들은 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일종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지금 시점부터는. 그래서 그동안은 내가 하고 싶었던 일들이 있었어도 실제로 맡게 되는 일 사이에 괴리가 상당히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걸 하고 싶지만 지금 사정상 어쩔 수 없이 넌 이걸 해야 돼, 뭐 강요받는 거, 아 근데 난 이걸 하고 싶은데 좀 왜 나는 이런 걸 할 수가 없지? 왜 나만 이런 게 안 되지? 하는 것들이 좀 있었고, 자기가 보기에는 아 이거 왜 이렇게 하는 거지? 왜 이렇게 불합리하게 하는 거지? 좀 이해 안 되는 포인트나 권한이 별로 없는 내 입지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러니까 뭐 인정은 해준다고 하지만 실제로 인정된 무언가가 있지는 않은 이런 것들이 더 많았다라고 치면은, 내가 할 필요가 없다고 느끼는 이런 것들까지, 소모적인 것들까지도 내가 해야 되는 것들에 대한 소모되는 기분들이 누적이 많이 돼 있었을 건데, 이 부분이 역할이 정리되는 게 굉장히 좋은 겁니다. 기토 입장에서는. 이제 경우에 따라서 내 권한이라든지 권리나 이런 것들이 사실은 되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경진월의 표면적으로는 축소되는 것처럼 보이는 일들이 생길 수 있다. 그러니까 실제와 현상이 다르다. 그래서 이건 어떻게 봐야 되냐면은, 이게 사람마다 나타나는 양태가 다르니까 저희가 시나리오를 그려보면, 내 어떤 역할이나 권한이 줄어든다고 해서 나빠지는 게 아니라 불필요한 걸 덜어낸다. 그리고 내가 하고자 했었던 본래의 방향, 핵심으로 갈 수 있는,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이제부터 만들어진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래서 초반에 내가 뭔가 줄어들거나 하는 게 안 좋게 보이거나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기토 입장에서 뭔가 변화하는 것을 선호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나쁜 게 아니다. 내가 본질적이고 역량을 발휘할 수 있는 쪽으로 무게중심이 옮겨가는 과정 중에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어보면 내가 팀의 리더였다면 일부 권한 같은 것들을 후임이나 다른 팀에 이관을 한다든지 관리했던 영역 같은 것들 중에서 뭐 좀 불필요하다고 느끼는 부분을 넘기고 조금 중요한 업무라든지 결정권이 있는 것들을 남기는 형태로 가는 거예요. 아니면 내가 뭐 팀원이라고 치면 앞으로 경쟁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이 등장할 수도 있어. 그러면은 내가 어떤 역할이 줄어든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사실은 내가 원래 하고자 했었던 그 본래의 역할로서 재배정되는 형태로 작동할 가능성이 더 높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손해본다든지 좀 피해본다라는 포지션으로 움직이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럴 생각을 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거죠. 경우에 따라서는 직장 이직이라든지 새로운 도전 같은 것들도 생길 수가 있는 건데 이것도 그냥 역할의 재배정이라는 과정으로 보셔야 돼요. 이 부분 나한테 손해가 아닐 거야. 물론 사주를 다 봐야 되지만 어떤 기토라는 특성상 그렇게까지 어긋나는 부분이 있지는 않을 겁니다. 대단히 필요해요. 그래서 이런 일련의 과정들이 뭐 사람에 따라 당장 표면적으로 약속되어질 수도 있고 조금 늦어질 수도 있는데 빠르면 신사월이고 늦어져도 두세 달 안에 일어나는 변동인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뭐 몸살일 필요도 없고 쫄려 있을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오히려 기토는 이 한 두세 달 정도 내가 경쟁력을 앞으로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을 벌었다. 이 기간 동안에 내 부족했었던 부분 채우고 기반을 탄탄하게 만들어 둔다. 좀 불필요한 것들을 덜어낸다. 그 과정에서 좀 느슨해졌거나 내가 원래 하려고 했었던 것이 좀 멀어져 있었다면 좀 더 가까이 가고 좀 빡세게 움직일 준비를 하는 거. 이제까지 좀 느슨해졌다면 좀 몸을 풀어가지고 전투력을 높일 수 있는 형태로 좀 만든다 정도까지는 가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떻게 보면 내 롤이 아닌 이런 것들 수행하면서 좀 나태해졌을 수도 있어요. 사실은 냉정하게 보면 그런 관점으로 보셔야 되고 기토가 원래 한 가지 일에 몰두하면 굉장히 잘하지만 업무가 다양해진다든지 역할이 많아지면 집중력이라든지 어떤 이런 부분에서 흐트러질 가능성이 높고 밸런스 유지가 잘 안 되죠. 그래서 피로감이 한 번에 몰아쳐오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이런 연약한 토의 약점이라는 부분이 있다라는 걸 알고 있으셔야 돼요. 그래서 너무 많은 걸 내가 쥐고 있으려고 하거나 하는 것들이 사실은 기토한 되게 건강하지도 않고 지속 가능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멀티태스킹보다는 선택과 집중을 해라. 기본기, 기초 체력, 업무적인 스킬 같은 것들은 뭐 그냥 보완해 나가면 되는 부분이고 이번 여름을 기점으로 스포트라이트가 좀 집중될 수 있는 포지션으로 이동된다라는 것은 나를 좀 지켜보고 판단하는 눈이 이제 생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공적 영역에 있어서 철두철미하게 내가 좀 흠잡히거나 실수하지 않도록 처세를 미리미리 잘 하는 게 되게 좋아요. 시간도 그 정도 벌었다는 것도 굉장히 유리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이번 여름부터 속도전으로 돌입하게 되는 글자 중에 하나가 이제 기토죠. 그래서 너무 완벽하게 하려고 하다가 타이밍을 놓치기보다는 부족하더라도 그냥 빨리 실행하는 게 기회 선점하는 데 있어서 훨씬 유리하니까 기토는 좀 더 그런 속도감을 내야 되는 거고 자기가 좀 나태하다든지 좀 늦게 해도 되지 않아라는 생각은 좀 버리셔야 된다. 기토는 급하게 하는 게 나쁘지 않습니다. 이번 경진월은 겁재가 상관을 생하는 형태가 되죠. 그거는 뭐냐면 나보다 한 발 앞서 움직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주도권을 쥐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빨리 움직여야 되잖아요. 더 기민하게 움직여야 돼요. 그 사람은 몸집이 무겁고 좀 더 나보다 탐욕이 많고 이런 사람이다. 그래서 뭔가 이것저것 하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그 사람한테 내 불필요한 걸 다 던져버리고 그 욕심을 어떤 부리고 이런 부분에서 다 쓰잘데기 없는 거 던져버리세요. 그 사람 다 잡을 거니까. 그러고 나는 빠르게 캐치해서 간다 정도로 가셔야 되는데 이런 말을 좀 본인이 그런 상황에 있어야 이걸 잘 알아들으실 수가 있을 거라서 제가 최대한 그런 방향으로 설명을 드리긴 했는데 이걸 좀 풀어서 이해를 해보세요. 앞으로 있을 신사월에 이 정인이 반드시 쟁취하고 넘어가야 될 겁니다. 기토한테는. 그래서 이번 달에는 너무 오래 고민하지 마시고 자신감 있게 질러봐라. 내가 뭐 주식을 하는데 물렸다. 빨리 정리해라. 좀 틀려도 수습 가능한 정도의 문제들이기 때문에 방향성 설정 빨리빨리 해서 그냥 기민하게 움직여서 속도감 있게 나아간다 정도로 가셔야 되고 뭔가 시도해볼 일, 뭔가 도전해볼 것들 이런 것들을 또 빨리빨리 하고 뭔가 배우고 싶었는데 뭐 시간을 끌면서 뭐 제대로 배워야 같은 게 없고 그냥 빨리 해보세요 그냥. 그래서
그런 속도감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사회적으로도 업무량이라든지 좀 이런 것들이 많아질 수 있는데, 그거는 앞으로 너한테 줄 역할이 이런 것들인데 잘 버티는지 보겠다 하는 시험적인 성격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버겁다고 느껴서 피하거나 할 필요 없이 그냥 속도 있게 가면서 필요한 것들 다 받고, 그 사이에 내가 들고 있었던 것 중에 별로인 건 넘기고, 약간 이런 형태가 돼야겠죠. 뭐 리허설 단계가 조금 있는 거기 때문에, 리허설 단계가 있고 선수 등록을 하고 검증을 하고 이제 무대에 올라가는 그런 거니까, 그 이 타이밍에서 기토가 자신의 장점 같은 것들을 잘 준비해서 활용하면 기토가 울산은에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굉장히 유리합니다. 이거를 좀 시간을 잘 활용을 해보도록 하세요. 자, 이번엔 경금입니다. 월지가 신금이나 유금이신 분들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아요. 경금은 아직까지는 내가 가진 걸 100% 발휘할 수 있는 시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준비가 부족한 것도 아니고 능력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에요. 정확히 말하자면 내가 아직 배울 게 많다고 느끼는 구간이기 때문입니다. 아직은 꺼냈을 때가 아닌 시기라고 표현을 해도 되는데, 이렇게 확신이 조금 부족한 구간에는 이런저런 것들을 다양하게 하기보다는 내가 제일 잘하는 것에 집중해서 한 가지 무기를 갈고 닦는 데 쓰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의견을 드렸습니다. 올해는 이 한 가지 필살기를 만들어서 승부를 보겠다라는 마인드셋을 갖추는 게 필요하다고 했어요. 여러 가지를 경험하는 것보다는 나의 강점을 극대화하는 한 방이 훨씬 더 큰 성과를 가져다 준다. 그리고 조금 여유가 있다면 단순히 내가 하는 일에만 집중하기보다는 주변을 둘러보고 이끌어가는 자세까지 갖추면 베스트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경금은 워낙 일머리가 좋고 책임감도 강한 편이니까 대부분의 일들을 뭐 혼자서 뚝딱뚝딱 해버리는 스타일인데, 을사년처럼 협력과 통합이 필요한 시기에는 오히려 마이너스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관계 속에서 내 실력이 자연스럽게 좀 드러나야 되고, 내가 쌓은 노하우나 결과물이 주변과 연결될 때 그게 진정한 성과로 인정받을 수가 있어요. 예를 들면 내가 혼자 쓰던 시스템이나 자료 같은 게 있었다면 주변 사람들에게 공유를 해주고, 또 누군가 도움을 요청하기 이전에도 먼저 다가가서 권유를 한다든지 하는 적극성이 점수를 따는 방법이 되겠죠. 경금은 효율성이 좋기 때문에 이를 전제로 두고 상대방과 교류하면서 그 사람들을 좀 감동까지 더해줄 수 있다면 그 사람들도 내 편으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되게 유리한 위치를 점유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경진월부터 을사년이 뜨거운 여름으로 이제 전환이 되는 지점이에요. 경금한테는 한 가지 분명한 과제가 주어지죠. 성장을 위해서 일정 부분 자기가 손해를 감수를 해야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선배나 상급자, 멘토나 뭐 시스템이 깔아준 길을 따라가면서 내가 얼마나 잘 따라가느냐로 평가를 받은 게 이제까지의 어떤 과제였다면, 앞으로는 내가 그런 걸 이끌어 나가는, 그러니까 직접 만들어 나가는 입장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번 여름부터는. 그래서 실제로 주변에 후배들이 좀 생기거나 아니면 나보다 어린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는 게 좋냐라고 물어보는 일들도 많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끌어가는 포지션이 된다라는 것 자체가, 뭔가 다른 사람들이 나한테 어떤 걸 요구할 때 내가 잘 모른다든지 해서 손을 놓고 있다든지 그런 어떤 가르칠 수 있는 기회를 놓치게 되면, 을사년에 내가 그런 리드할 수 있는 포지션으로 계속 기회를 주는데 내가 그것을 지나쳐가는 거랑 비슷한 겁니다. 그래서 좀 더 이끌어 나가는 포지션으로서 그 전환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고, 근데 사실은 더 냉정하게 얘기하면 경금한테 주어지는 그 기회는 사실은 더 우선하는 전임자가 있고, 경금은 거기도 같이 놓고 한번 보겠다 정도 포지션이니까 조금 더 불리한 입장에서 시작한 것이기는 합니다.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그런 차이가 있고, 아무튼 경금은 쌓아온 실력과 어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누군가에게 전파를 하고 성장하는 어떤 기운들을 잘 주변에 흩뿌려야 되는 시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원래 했었던 것들도 있고 누군가를 이끌어야 되는 것도 같이 있으니까 좀 무리하다 싶을 정도의 미션 같은 것들이 주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거기가 이제 경진월부터는 속도감 있게 주어지니까 이게 좀 과중으로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이끈 다가 아니잖아요. 이제 이끄는 어떤 경험을 해보는 입장이기 때문에 내가 그것에 대한 충분한 보상을 지금 이 시기에 요구할 수도 없고 받을 수가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좀 평소에 안 하던 일들도 하고 끌고 나가고 뭔가 이런 것들을 해나가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거나 그건 아니에요. 그 고생한 만큼
보상이 되는 게 아니고, 내가 남들의 일을 도맡아서 해도 보상이 되는 건 아니고, 인정을 받냐? 인정을 내가 받기보다는 나보다 먼저 인정받을 사람들이 있다 라는 거니까, 이게 결과론적인 것만 생각하면 현금은 그냥 나한테는 굉장히 불리하고 손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기는 해요. 그래서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한 거에 비해서 인정을 받지 못한다라고 느껴질 수도 있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한 2등 포지션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좀 속이 상할 수도 있고, 내가 좀 뭔가 했었을 때 좀 답답하게 느껴질 수 있는 부분도 있는데, 경금은 누구보다 잘하고 싶고 뭔가 성과를 내고 싶은 욕망이 굉장히 강한 글자이기 때문에, 내가 무언가를 경쟁을 하거나 아니면 조금 밀리거나 이런 거 한다고 했었을 때 스트레스는 정말 많이 받을 수 있고 억울하다고 느껴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이번 여름 자체가 경금한테는 명확한 결과를 보장해 주지 않는 시기예요. 지금 시점이 내가 어떠한 사람으로 성장해야 하는가를 평가를 받는 구간이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조금 어렵고 답답한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이게 결국은 나의 어떤 기록을 올릴 수 있는 연습 구간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걸 내가 넘어서면은 그게 내 평가가 된다라고 받아들여야지, 지금 당장 뭐 노력했는데 뭐 인정을 안 해주네, 칭찬을 안 해주네, 뭐가 안 부족하네, 이거는 그냥 지금 해야 될 어떤 스탠스 자체가 아닌 거죠. 원래 사주라는 게 온전하게 내가 뭔가 받을 수 있는 결과보다는 상처받고 버티고 좀 손해봤었던 과정들이 있는 걸 극복한 글자들이 그 가치가 훨씬 더 크고 길게 갑니다. 그래서 경금은 그러한 갈고 닦는 구간을 지나가는 중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요한 포인트는 좀 손해보는 것 같다, 아니면 내 뜻대로 되는 거는 아닌 것 같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이익인 것 같은데 나는 별로 이익이 아닌 것 같은데 같은 상황들이 놓여질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는 나의 바람을 이루거나 하기보다는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누어 가면서 뭔가 가는 타이밍이다라는 것을 인정하면 돼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지나고 나면 그만큼 내가 나눠준 만큼의 신뢰, 아니면 평가, 아마 어떤 뭐 평판 같은 것들이 쌓이게 되는 거고, 이 기회가 후배나 동료나 주변인들의 저변을 넓혀나갈 수 있는 상황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나한테 실질적인 권리가 없다라는 것은, 코치나 리드할 수 있는 어떤 책임은 주어지지만 그걸 누릴 수 있는 권한이나 권리를 갖지 못한다라는 의미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제한된 사안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내 방식대로 해나갈 수 있게끔 트레이닝하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주변 함께하는 동료나 경쟁자들이나 후배들에게 아낌없이 자원을 나눠주면서 이끌어 나가는 형태가 되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일종의 페이스메이커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남들보다는 조금 앞서서 뛰지만 내가 결국은 체력이 먼저 소진될 것이고, 스포트라이트는 그들이 받을 수도 있는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뭐 내가 못하는 것도 아니고, 역할이 페이스메이커 같은 것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것들도 많고 내 생각도 있고 하겠지만,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과 의견도 좀 다르고 좀 뭐 이런저런 생각들이 있을 수 있는데, 지금은 나한테 주어진 어떤 공적인 인물로서의 역할에 충실하면 된다. 내 어떤 하고 싶은 마음이나 이런 거는 넣어두면 된다. 다음은 신금. 월지가 유금이나 술토이신 분들도 함께 보시면 좋습니다. 지난달 신금은 변화의 욕구가 커지는 시기였습니다. 무언가를 바꾸고 싶고 지금 상황이 너무 정체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했을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변화가 준비된 어떤 변화라기보다는 감정에서 올라온 충동적인 변화를 갈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확 질러버릴까 같은 생각 같은 거죠. 그래서 뭐 그런 걸 당연히 실행했으면 안 되는 거고, 그냥 그런 어떤 충동이 들 수가 있었다. 신금이 감정적인 판단을 하게 될 것 같은 순간에는 항상 이 선택이 나한테 어떠한 결과를 가져다 줄지, 내 말이나 행동이 관계에 어떤 영향을 줄지를 생각하는 습관을 들이는 게 좋아요. 평소에는 사려 깊고 판단을 잘하는데 감정이 개입되면 이 실수할 수 있는 이게 큽니다. 신금 같은 경우가 평소와 감정이 들어간 상태의 신금이 되게 달라요. 그래서 을사년 초반부에는 이러한 판단력이 조금 약해질 가능성이 되게 높죠.
을사년 전반에 걸쳐서 신금은 관계에서 이 전달의 문제가 발생할 위험이 존재한다. 나의 진심이나 태도가 오해 없이 전달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나의 어떤 고집을 세우거나 어떤 내가 평소에 해왔었던 표현이나 이런 거 상관없이 상대방을 읽고 그 사람들에게 맞는 것들을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니즈를 파악해서 유연하게 줘라. 그러니까 한마디로 날카롭게 밀어붙이는 칼처럼 나를 세울 필요가 없고 매끄럽다라는 느낌으로 접근을 하셔야 돼요. 신금이 가지고 있는 그 매끄러움에 대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매끄럽게 조율을 하고 조금 더 프로페셔널하게 대하는 태도 같은 것들이 신금이 날카롭고 뾰족한 부분 외에 가지고 있는 장점이에요. 그래서 그 부분이 내가 있다라는 것을 좀 시각화를 해야 됩니다. 이번 달부터 신금이 이루고자 하는 목표가 명확해지고 그 욕망이 커진다고 했잖아요. 그런 욕심이 커지는 글자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겉보기에는 단순한 의욕처럼 보일 수는 있지만 실제로는 이게 스불제의 일종으로서 스스로 불러온 재앙이라 직접 내가 뭐를 움직여가지고 뭔가 결과를 만들어내야 되는 구간에 들어서는 지점이에요. 그래서 신금도 편하게 안주할 시간 자체는 없습니다. 스불제 구간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경진월부터는 문제가 상황이 내 생각보다 더 빠르게 밀려들고 변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내가 뭔가를 의욕적으로 하려고 했었는데 그 과정에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범위는 벗어나게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신금은 왜 이걸 조심해야 되냐면 보통 신금이라는 글자가 아무리 뭐가 많고 바쁘고 하는 상황이더라도 남한테 뭐를 잘 안 맡겨요. 자기가 일을 쥐고 있고 스스로 되도록이면 하려고도 하고 왜 그렇게 하려고 하냐면 주변에 줄 만한 애가 없긴 해. 신금이 보통 그러니까 어떤 집단 안에 신금이 있다라는 것은 신금이 제일 낫다라는 거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뭔가를 시키는 입장에서 봤을 때. 그래서 책임감이 강하다라고 말하기는 좀 애매하고 시킬 사람이 별로 없다. 그래서 쟤한테 주는 게 제일 정확하고 빠르기 때문에 결국은 신금이 이거를 끌고 가야 되는 입장이 되는 겁니다. 좀 그래서 맡은 일이 점점 늘어나고 어느새 본인도 모르게 과부하가 걸리는 상황이 좀 반복될 수가 있다. 특히 이번 달은 조직에서는 직장 같은 데에서는 이런 부분이 더 두드러지게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뭔가 목표가 명확해지고 뭔가를 벌리려고 할 필요가 없다. 안 해도 오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만들어서 할 필요가 전혀 없겠죠. 주는 걸 대응하는 관점. 그럼 게임을 한다고 치면 롤인데 한타가 벌어졌어. 근데 내가 막 싸움을 걸려고 하는 게 아니라 들어오는 걸 받아치겠다 마인드가 좀 있어야 됩니다. 뭔가를 의욕적으로 한다라는 관점에서는 신금한테는 뭐 그렇게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번 달에는 내가 해야 될까, 뭐 말아야 할까를 굳이 신금한테는 물어볼 필요가 없는 게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별로. 그래서 내가 결국 관여해야 되고, 내 손을 거쳐야 정리가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뭐, 내가 선택하기보다는, 그러니까 내 뜻대로 조율되기보다는 외부의 요청이라든지 그 상황에 맞게 결국 해야 될 거라서, 뭐 어떤 선택의 여지가 별로 없을 거다. 그리고 주도권이 내가 아닌 다른 사람한테 있다는 말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통제권이 없다. 근데 책임은 내가 온전히 져야 된다. 이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이럴 때 직장인들, 제가 이제 아무래도 직장인들 많다 보니까 예실 직장인들로 듣는데, 그러니까 관계 형성이 어떻게 되냐면 상대방이 나한테 명확하게 위에 있는 사람은 아닌데 내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닌 정도의 관계 안에서 어떤 게 주어져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내 위는 아니지만 내가 마음대로 할 수는 없는 그러니까 경계선이 굉장히 애매하고 조율해야 되는 것도 굉장히 애매하죠. 그러니까 커뮤니케이션 코스트가 많이 들죠. 걔네 피로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얘기를 여러 번 한다 정도로 말하면 이해가 되나요? 그래서 내가 어디까지 해야 되고 이 일은 뭘 얻을 수 있고 이게 명확하게 뭘 해야 되고 아닌 거고 난 어디까지고 뭐 너 이런 게 정리가 안 되는데 내가 그걸 언급하기가 되게 애매한 포지션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명확하게 하고 싶은 게 내 본성인데 그게 안 될 거예요. 이러한 틀 안에서 크게는 움직일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뭘 하고 싶은 게 있다라고 해도 신금도 뭐를 쉽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목표하거나 내 원래 업이나 이런 것들을 몰입하기는 쉽지가 않고 상황이 자꾸 바뀌고 맞춰야 될 대상의 말이 자꾸 바뀌고 이렇기 때문에 뭔가를 몰입해서 집중하고 그 뭔가 성과를 내거나 뭐
효율을 높이거나 하기는 좀 어렵고 그냥 계속 유연하게 대처를 한다 정도로 계속 가야 되는 상황이라서 그런 거에 좀 에너지를 집중해 놓는 게 좋죠. 안 그러면 불필요한 소모가 되는 것이니까. 만약 사주에서 화기운이 강한 분들이라면 이 시기의 일들을 능동적으로 너가 다 추진할 역량이 있으니까 성과를 그 와중에 낼 수가 있다라는 건데, 만약에 화기운이 좀 적당히 있어야 되는데 너무 강해서 막 불태울 정도가 됐다면 내 영역과 권한을 넘어서서 내가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게 나중에 문제가 될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에 만약에 화세가 좀 강하신 분들은 절차 생략을 하시면 안 됩니다. 뭐 법적인 요건 아니면 뭐 조직의 규칙, 뭐 보고 체계, 룰들이 있을 거잖아요, 조직이. 그래서 그런 걸 건너뛰고 내가 일을 추진을 의욕적으로 하면 후폭풍이 굉장히 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실수 하나 때문에 뭐 연쇄적인 문제로 번질 수가 있기 때문에 시간이 걸리더라도 좀 정석대로 원칙대로 처리해 나가는 태도가 필요하다. 그리고 투자나 재테크적인 측면도 마찬가지. 이번 달은 장기 전략은 뭐 불가능하다고 보고 단기 대응만 해야 되는. 왜냐면 계속 바뀌어요, 상황이. 내가 생각한 거랑 계속 바뀔 겁니다. 그래서 뭐를 미리 준비를 못 할 거예요. 그래서 현금 흐름을 좀 관리를 많이 하셔야 되고 캐시를 많이 들고 있으셔야 되는 포지션일 거고, 무리하게 자금을 투입하는 일 아니면 갑작스럽게 뭐를 쉽지 않을 겁니다, 이게. 그래서 보고 대응한다.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주식 물린 상태다라고 치면은 전환되고 들어간다. 안전한 타이밍에 들어간다. 적게 먹더라도 그렇게 들어가는 게 맞고, 그렇게 들어가도 변수 생길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 좀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요즘처럼 시장이 출렁일 때 막 그런 분들 있죠. 이제 레버리지의 타이밍이다. 저점 노려서 레버리지로 뭐 세배 먹겠다. 아, 이런 분들이 보통 이제 사주에 신금이 있어야 이번 달에 이런 생각하거든요. 이 모험심, 이게 스불제입니다. 그래서 이 판단이 겁이 없는 걸 넘어서 보통 이쯤이면 반등했었던 패턴이었는데 정도의 지식이 쌓인 거예요, 신금이. 과거의 경험에 기반해서. 그러니까 머리를 쓴 거예요. 머리를 굴린 건데 작년이랑 올해는 분명히 다르고 같은 방식으로 대응했다가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아요. 마찬가지 얘기로 봤었을 때 예전에는 이 정도로 했었으면 나한테 주도권이 생기거나 내 말을 들어줬는데 똑같이 했는데 이번엔 상대가 다르게 반응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보면 안 되고 내가 먼저 대응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상황에 맞춰서 상대가 하는 걸 보고 얘기를 해야 돼요. 계속 이 전략 안에서 움직이시면 됩니다. 이걸 뭐 투자를 하든 회사에서 일을 하든 뭐 장사를 하든 똑같아요. 그래서 어떤 글자보다도 영리한 신금이 너무 영리한 게 독이다. 내가 미리 먼저 하는 게 독이다. 이 불확실성이 큰 시기, 신금한테는 더 클 텐데 내가 이걸 계산하거나 경험을 바탕으로 뭘 한다라는 게 오히려 나를 취약하게 만들 수 있다는 점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한마디로 요약하면 내가 원해서 뭐 하는 건 안 될 거고 나 아니면 안 되는 어떤 이런 것들을 하게 될 거니까 그냥 거기 안에서 대처만 한다. 신금 그래도 정신 차리면 냉정하게 잘 하잖아요. 감정만 빼고 초기에 제가 말씀드렸던 감정적인 상태에서만 벗어나면 뭐 그렇게 문제되지는 않을 겁니다. 이번에는 임수입니다. 월지가 해수거나 자수이신 분도 같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임수는 성과의 확장이 일어나는 시기로서 자기 회고와 통찰이 필요한 포인트였죠. 그래서 그동안 해왔던 방식이 정말 나한테 맞는지, 내가 남들의 눈에 맞춰서 살아온 건 아닌지, 남들의 기대에 맞춰서 하느라 정작 내가 하고자 하는 걸 놓쳤던 건 아닌지, 이런 것들을 한번 짚고 넘어가면서 앞으로 나의 성장을 위해 정말 필요한 게 무엇인지 절실히 깨달을 수 있는 구간이었죠. 그래서 이를 계기로 삼아서 자신의 진면목을 드러낼 타이밍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임수는 어디에도 유연하게 맞출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대체로 뒤에서 조율하는 입장이 되느라 대단히 힘들었을 거예요. 이제는 전면에 나서서 책임지고 리더십을 보여야 되는 흐름으로 이제 전환이 점차 일어나게 됩니다. 앞으로 있을 예상치 못한 변수나 잡음이 생기더라도 피하거나 돌아가기보다는 문제를 정면으로 부딪히는 태도가 중요하죠. 그것 유리하기도 해요. 물론 부담스럽기는 할 텐데, 임수는 원래 남들 문제까지도 내가 다 떠안고 죽겠다라는 거라서, 이번에는 뭔가 이 팀 전체의 어떤 흐름, 아니면 공동의 과제, 아니면 어떤 성과에 대한 책임 같은 걸 유독 본인이 많이 느낄 수도 있고, 그런 거 약간 짓눌린 것 같은 감정 상태가 될 수도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이거를 혼자서 끌고 가기보다는 함께 만들어가는 역할로서, 그러니까 앞장을 서되
내가 좀 함께 해나간다 정도 포지션으로 커나가는 겁니다. 음인수도 리더십을 많이 발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달 경진월부터는 한동안 보류됐었던 일들이 다시 구체화되는 흐름으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오래전부터 얘기는 나왔지만 상황 때문에 잠시 미뤄졌었던 일들, 물론 그 잠시라는 게 상당히 길 수도 있어요. 보통 우리가 약속을 하거나 해도 막 보채거나 하는 막 애들 걸 빨리 해주지, 임수 거를 빨리 해주진 않아. 보통 임수는 보통 뒷전이 많이 돼서 임수가 계속 뭔가 보채야 되는 상황이 많이 생기는 걸 임수도 싫어하지만 그게 많이 일어나는 게 임수거든요. 기본적으로 좀 밀려요, 우선순위에서, 특성상. 그래서 그런 부분이 좀 있었다면, 혹은 한 번쯤은 기대했다가 흐지부지 됐었던 일들이 수면 위로 돌아오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갑자기 무슨 뭐 나의 소원이 이루어진다라는 개념은 아니에요. 어디까지나 내가 그동안 쌓아왔었던 어떤 결과라든지 아니면 업무라든지 이런 것 안에서 누군가한테 인정을 받게 되면서 그런 것들이 현실화되는 그림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보류되었던 것들이 다시 돌아오는 거, 원래 내가 하려고 했었던 것들이에요. 나보다 상위 포지션에 있는 누군가의 의중이 좀 개입이 많이 돼 있고 그런 인정을 받았을 가능성이 더 커요. 그래서 뭐 이게 운이 좋아서 자연 발생적으로 오는 기회라기보다는 기회를 만들어주는 사람이 있었고 내가 그런 역할을 잘 수행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되찾아온 것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본인한테는 유리하나 다른 사람들 입장에서는 조금 손해볼 수 있는, 임수 입장에서는 나쁠 게 별로 없어요. 다만 이런 흐름이 시작되면 이제 을에 따라오는 게 있죠. 보통 일반적으로 임수한테 이럴 때 따라오는 게 구설수입니다. 그래서 경진월에 구설이 온다라는 것은 보통은 외부적인 이슈에서 오진 않고 내부의 반발로 비롯돼서 나오는 얘기들이 좀 많아요. 누구는 인정을 하지 않는다라든지 뭐 왜 저 사람이 저것을 하는 건지, 저게 왜 내가 아니고 어쩌고 저쩌고라든지 뭐 하는 얘기들, 내부에서 뭐 나오는 어떤 잡음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오히려 그 내부에서 하는 거란 얘기는 나랑 밀접한 사람들이 그런 얘기들을 흘리고 다닐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어요. 임수가 그걸 눈치챌 정도로 눈치가 빠르진 않아요. 임수라는 것 자체가 원래 솔직하고 직설적인 편이기 때문에 돌이켜보면 굳이 노출하지 않았어도 될 정보라든지 안 했어도 됐을 말 같은 것들을 솔직하게 하는 바람에 생긴 문제, 이것도 스불제의 일환이긴 한데 뭐 이건 임수 자체의 특성이기 때문에 이런 거 뭐 감출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조금 뭐 잡음들 같은 것들이 생길 수는 있다. 이럴 때는 만약에 뭐 근데 내가 좀 직급이 낮거나 아니면 사회에서 좀 나이가 좀 어리다거나 하면은 그냥 적당한 거리감을 둬야겠죠. 그냥 얘기를 안 한다든지 좀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좋고, 임수는 내가 의욕적으로 잘하려고 했던 게 상대방 입장에서는 왜곡돼서 이상하게 해석될 수가 있다 라는 것 정도를 마인드를 처신을 하면 돼요. 이 정도로. 그래서 뭐 괜히 욕심을 부리거나 과하게 들뜨거나 하지 말고 그냥 좀 뭐 그런 게 얘기가 좀 나오거나 했었을 때 자연스럽게 이렇게 쓱 숟가락 얹어서 가야지, 좀 뭔가를 미리 막 뭔가 얘기를 하거나 막 무슨 뭐 고민 상담 형태가 된다든지 하지 마세요. 특히 임수는 이번 달에 뭔가 새로 시작하기보다는 이미 해오던 것들을 지켜나가는 걸 하면 되고, 오히려 내가 했었는데 좀 번거롭거나 좀 그런 것들을 좀 인수인계 하는 형태로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뭐 단기간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제가 지금 경진월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이 신사 이후에 있는 한 3개월 정도의 여름 구간을 미리 준비하시라고 말씀을 하는 거라서 흐름이 이렇게 갈 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꼭 경진월로 잘라서 볼 필요는 없고, 그래서 뭔가를 안 해서 뭐 손해를 본다거나 하는 일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뭐 무리한 투자를 한다든지 안 했었던 뭐 매매를 한다든지 뭐 주식이 싸니까 들어가야지 이런 거 다 할 필요 없고, 여름이 지나면 본격적으로 이제 안정화되는 시점이랑 내가 이제 좀 새로운 페이지로 넘어가는 단계가 되니까 그 단계까지는 좀 안정적인 포지션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게 좋습니다. 괜히 말 안 하고 남들 하는 거 좀 지켜보고 좀 넘겨줄 거 주고 뭐 충분히 좋은 한 달이라고 볼 수가 있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이동수가 작동하는 분들도 계시긴 한데 이건 큰 변동은 아니고 일시적이거나 임시적인 움직임에 가까워요. 임시적으로 뭔가 하는 발령, 뭐 TF라든지 뭐 잠깐 프로젝트성 맞는다든지 하는 정도인 거지 영구적인 이동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저거는 그 정도 관점으로 보시면 돼요. 마지막 개수는 월지가 자수나 축토이신 분들도 개수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난달 개수는 혼자만의 방식 또는 고집스러운 어떤
내가 뭔가 추구하고자 하는 바 이런 것들에서 좀 벗어나야 되는 시기였죠. 그래서 좀 내 방식이라든지 내가 생각했었던 어떤 방식, 내가 생각했었던 어떤 업무 프로세스, 아니면 어떤 나의 감정, 뭐 이런 것들을 이제까지는 내가 그런 걸 추구하면서 살았어도 그냥 별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는 다른 사람들과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사회적인 기준에 맞춰서 나를 조정해야 하는 운인 겁니다. 그래서 내가 좀 더 많은 사람들과 대면을 하고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맞춰야 되는 거예요. 좀 더 사회적인 어떤 기준에 맞춰가지고 나의 어떤 개인적인 성향이라든지 방법론이라든지 이런 방식 자체를 좀 덜어냈어야 되는 구간입니다. 이때 중요한 건 덜어낼 건 덜어내고 내 어떤 방식이나 이런 걸 포기할 건 포기하되 갈등을 안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거를 뭐 갑자기 내가 뭘 정리하거나 단절하거나 뭐 여기 내 감정이 드러나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개수한테는 뭐 득될 게 전혀 없기 때문에 그 과정 안에서 조금 손해보지 않고 빠져나갈 수 있는 형태의 전략을 짜야 되는 거고, 개수 자체가 을사년의 대전략은 올해 누가 내 편인지를 재정립하는 거, 내가 서 있을 지대가 어딘지를 재정립하는 거. 사실은 근데 개수는 작전을 다 짜놓은 거기는 하거든요. 자기가 원하는 방식대로 짜놓고 이 방식을 밀어붙일 가능성이 더 큰데, 그럴 것 같아가지고 제가 저 자기 방식이나 자기만의 프로세스나 내 어떤 생각이나 이런 방식들, 이제까지는 혼자 내지는 소수만 했어도 가능했었던 범위 안에서 좀 더 벗어나와서 공식적인 입장이 되라는 어떤 전략을 드리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사이즈가 좀 커져야 되기 때문에 뭔가 나에게 진짜 도움이 되는 사람들이랑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서 좀 더 끈끈하게 다시 짜기 위해서 리밸런싱 하는 구간이다 정도로 보시면 되죠. 개수라는 것 자체가 워낙 섬세하고 감정이 깊은 천간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어떤 우리가 사람이랑 뭔가를 할 때 의리로 한다라는 개념이 일반적으로 천간에는, 다른 천간에는 별로 없어요. 근데 개수는 만약에 어떤 사람과 엮여가지고 그걸 함께 가기로 했다라고 치면 의리로 갈 가능성도 되게 높은 글자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형태에 묶여져 있었다든지 아니면 어떤 것들 때문에 여기만 거래처로 썼다든지 하는 것들이 전반적으로 다 고쳐고 바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만 했었던 방식에서 실제로 가장 효율적인 방식으로 다 변경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뭐 정리할 때 스트레스 받는 부분이나 뭐 감정적인 거나 각자의 어떤 관계나 어떤 히스토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정리를 하는 게 필요합니다. 개수가 굉장히 의리가 없기도 하고 굉장히 이익적이기도 하고 굉장히 의리 있기도 합니다. 물론 끝까지 갔었을 때 개수를 신뢰할 수 있는 거라는 측면에서는 그게 이익이 돼야 신뢰를 할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 좀 다르긴 하고, 개수가 자기 의도와 생각대로 움직일 수 있냐 아니면 내 생각에 내 걸 충분히 들어주고 반영해 주냐 여부에 따라 다를 것 같기는 한데, 개수의 의견을 어느 정도만 반영만 해주고 무시하고 제끼지만 않아도 개수가 그렇게 배신하려고 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차라리 개수가 배신을 하는 게 낫지, 배신 안 하고 그냥 뒀더니 안에 내부 조직을 장악해버린다든지, 그러니까 영향이 너무 커져요. 개수의 영향력이 너무 커질 수가 있어요. 근데 그게 조직 입장에서는 조금 문제가 될 수 있긴 하다. 아무튼 뭐 그 개수의 특성이긴 하고요. 이번 달부터는 이제 변화와 혁신을 요구하는 시대가 왔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뭐 변화에 휘말리기보다는 아까 말씀드렸었던 내 방식을 공식적인 형태로 펼치되 거기서 내 중심은 잡고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요 밸런스를 잡아야 됩니다. 그래서 경진월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쁘고 정신없게 여름을 맞이하게 될 텐데, 개수 자체가 이 혼란 속에서 돋보일 수 있는 특수한 포지션을 미리 점유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를 이제 저는 무혈입성이라고 표현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움직이거나 변동이 되거나 하는 와중에는 분명히 공석이 생기거나 조금 이권이 생기거나 하는 지점들이 나타나는데, 개수가 이제 그런 것들을 포착하고 자리 잡거나 포지셔닝 하기에 반드시 필요한 글자예요. 그래서 버티고 있기만 하더라도 개수는 나한테 유리한 것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들을 보면서 내가 취할 것과 버릴 것들을 선택을 하면 되는 겁니다. 예를 들면 다들 뜨거운 태양 아래서 땀 흘리며 뛰어다닐 때 그들을 시원하게 만들어줄 수 있는 콜라를 내가 소환할 수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면 대단한 능력이 있죠. 그래서 개수라는 것은 이 절대적인 능력이 있다. 남들이 원하는 걸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뭐가 되는지 몰라. 업무일 수도 있고 그 사람의 어떤 태도나 뭐 애티튜드나 아니면 어떤 뭐
여러 가지 게 있을 수 있는데 그 자신만의 독창적인 어떤 사안에 대해서 점유를 하고 있긴 한 겁니다. 보통 블루오션이고 그 사람만의 분야인 거고 조직에서 소수가 가지고 있는 역량 같은 것이고 그런 것들 좀 미리 내가 선점을 하고 경력을 쌓고 안정적으로 자리를 잡아서 마당발 역할을 하는 게 사실은 개수의 궁극적인 목적이긴 하거든요. 개수 포지션이 되게 좋은 포지션이에요. 뭔가 전략적인 움직임을 하기에는. 근데 이제 지금 이 시기에 개수가 취해야 될 스탠스는 내가 그 과정 안에서 여러 사람들이 나를 필요로 하거나 이제 그런 사람들이 나를 사용할 텐데 소모되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도 그게 꼭 필요한 형태의 사람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꼭 필요한 역량이 무엇이냐? 그 역량이 대체 불가능한 나만의 전문 분야를 만들어라는 것도 됐죠. 그러니까 뭐 예를 직장인이라고 치면 누가 뭐라고 하더라도 개수한테 맡겨 이건 제일 잘한다라는 영역이 확실히 있어야 돼요. 이 여름 구간부터는. 그래서 직장인이라면 이제까지 업무를 바탕으로 해서 안정적인 입지를 다질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 같은 것들이 생성이 되고 그런 데가 내가 미리 선점할 수 있는 기회 같은 것들이 생기는 거고 학생이라고 치면 좀 부족했었던 과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끌어올리면서 내가 이제 그 어떤 영역에서 나만의 독자적인 능력이라든지 역량을 인정받을 수 있는 이 시기로 사용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현재 내가 맡고 있는 일이나 전공 분야나 이런 데서 내 가치가 분명하게 증명될 수 있는 운이 이제 이 여름에 있는 3개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뼈까지 다 고아서 씹어먹는 정도의 정교함과 파괴력을 가진 플래닝을 좀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포석을 경진월부터 둬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운을 대할 때 태도는 이 달의 운이 어떻다라는 것은 굉장히 일차원적인 방식인 거고 앞으로의 운이 이러한 방식이니까 그 전에 하기 위해서 이번 달에는 무엇을 쥐고 있어야 된다라는 게 있어야 돼요. 근데 이제 한 글자로 사주를 볼 때는 너무 많은 경우의 수와 너무 많은 상황들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 어떤 대전략 정도의 틀 안에서 좀 응용을 해서 풀어나가야 되는 지혜가 있어야겠죠. 근데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개수 장점이었고 장점만 듣고 이제 잠드신 분들은 어쩔 수 없고 근데 내가 가진 무기가 없거나 전공이 없거나 준비가 안 되었거나 뭐 정해지지 않은 분들도 많을 거잖아요. 그러면 이런 분들은 이제 이번 달에 내 독창적인 능력으로 포석을 둬야 되는 시기에 포석 둘 게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1인분을 못하는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특별한 능력이 없는 사람이구나. 1인분을 못한다. 저 사람한테 뭘 맡기면 안 된다라는 낙인이 찍혀버리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내가 만약에 어떤 입지를 미리 점유하지 못한 사람이라고 치면은 내가 뭔가 확고한 중심을 잡지 못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운에 발전되는 게 아니라 대부분 나태하게 보내요. 집에서 널브러져 있으면서 뭐 게임이나 하다가 뭐 저녁에는 친구들이랑 술이나 먹고 이런 시간으로 보낼 가능성이 크죠. 근데 그게 을사년이라는 중요한 구간의 3, 4개월 정도의 내가 뭔가 이걸 안일하게 생각하면서 보내왔다라는 건 굉장히 치명적인 거예요. 기회가 안 온 게 아닌 거거든요, 이거는. 나한테 분명히 기회가 오는 건데 내가 그것을 소화를 못 해버리는 거니까. 그게 이제 개수한테는 좀 관건이기는 합니다. 자신의 본업, 내가 해야 될 본분, 이런 것들을 인지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수행을 정말 잘해야 되고, 그것을 내가 받아 먹을 정도가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절대 각성 상태를 유지하라. 최소 3, 4개월 정도는. 그리고 어떤 내가 그런 형태로 움직일 수 있게끔 미리 사전에 얘기를 해놓고 뭐 계획을 세워놓고 좀 이거를 흘리고 합의할 건 합의하고 보고할 건 보고하고 이것을 지금 다 해놔야 되거든요. 근데 뭐 이게 워낙 영역이 방대하니까 딱 꼬집어서 이거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제한이 좀 되고 그런 전반의 물밀 작업을 좀 하셔야 된다. 그래서 만약에 아직 내 분야를 찾지 못했거나 해서 자신감이 없거나 막연한 분들이라면 어떤 것이든 찾아야겠다라는 마음을 먹어서 어떤 것이든 시도를 해야 된다. 왜냐면 지금 그 나만의 어떤 분야나 이런 것들이 명확하지 않으면 올해 여름에 얻을 게 전혀 없고 사실은 이거는 굉장히 불리한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을사년에 이걸 하지 않고 넘어갔다. 아, 이거 굉장히 치명적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각성을 하셔야 되는 거고. 그래서 제가 이걸 계속 시도하라고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번 달에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말할 때 귀인이 들어오는 시기다라고 얘기하죠, 보통 이런 오늘. 그러니까 갑자기 누가 하늘에서 도와주는 게 아니라
내가 움직이고 요청하고 어필하면 그게 충분히 인연으로서 닿을 수 있는 시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얻으려고 하면 그거를 손 뻗어서 얻으라는 거예요. 아무리 예쁜 꽃이라고 하더라도 방구석에 틀어박혀 있으면 아무도 알아주지 않잖아요. 이건 연애운 같은 것도 똑같이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달은 나를 노출하고 보여주고 내 계획을 풀어주고 다른 사람을 설득을 하고 이런 걸 다 해야 되는 겁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생겼다면 혼자서 생각만 할 게 아니고 조금이라도 나를 드러내고 표현을 하고 이런 짓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 정도로 적극적으로 내가 활동할 수 있는 눈에 아무것도 안 한다는 것은 정말 아까운 거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 내 가치를 적극적으로 드러낼수록 내가 가치가 높은 글자이기 때문에 더 많은 기회가 들어오는 거라서 조금 뭐 내키지 않더라도 다양한 시도, 그다음에 다양한 움직임을 좀 펼치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너무 바쁘게 돌아가는 시기다 보니까 나한테 뭔가 요구하는 것도 많고 내놓으라는 게 많을 수도 있는데 그거 뭐 막연히 쉬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고 막 내가 원하지 않는 약속이라든지 이런 것들 속에서도 힘들 수 있는데 그런 거는 뭐 내 생각하지 말고 게으름 피우거나 하지 말고 이번 달에 많이 움직여서 만들어 놔야 내가 고립되지 않는다. 무언가를 시작할 계획이 있다면 다음 달로 미루지 말고 운 좋은 이번 달에 다 실행을 하고 꼭 혼자 하기보다는 귀인이 오는 시기는 항상 사람을 통해서 인연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누군가와 함께 움직이고 그들과 협력하고 좀 도움받는 형태의 흐름을 만드는 게 이번 달에 전략적으로 가장 유효한 포지션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을사년 경진월 4월에서 5월까지 천간별 흐름을 함께 정리해봤습니다. 이제는 진짜 정신 바짝 차리고 중심을 잘 잡아야 할 때입니다. 날씨도 더워지고 세상도 훨씬 빠르게 움직일 거예요.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지치고 힘들 수밖에 없는 구간인데 그래도 아직 여름이 오기 전입니다. 그래서 벌써부터 지쳐서는 곤란하겠죠. 우리가 어떤 상황을 마주할 때 감정적으로 흔들리지 않고 나의 역할과 책임을 잘 알고 있다면 그 자체로 이미 운을 잘 쓰고 있는 겁니다. 일사년에는 무엇을 얼마나 많이 하느냐보다 무엇을 하지 않아야 되는지가 훨씬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운의 흐름을 미리 예측해 가면서 지레밭을 피해 우리 미래를 조심스럽게 잘 다듬고 준비를 해 나가야겠죠. 상세한 전략과 디테일들은 다른 컨텐츠들을 통해서 하나씩 풀어드릴 예정이니까 궁금한 부분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도 많이 남겨주시고요. 늘 응원해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복채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받겠습니다. 댓글도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더 알차고 깊이 있는 컨텐츠로 찾아올게요. 안녕.